앞서 교육위에서 통과된 쟁점 법안에 고교학점제와 사립학교법 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교총은 학교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국회 교육위원장 교체 직전에 밀린 숙제하듯 밀어붙였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면 2025년 시행하기로 한 고교학점제를 2023년으로 그 시기를 앞당기고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에서도 고교학점제에 대한 강한 반발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주장하고 교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학법 개정부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사학법 개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초중고 교원의 신규 채용 필기 시험을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이 법안은 왜 개정이 된 건가요? 제안한 그 원문을 보면요. 이제 제안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읽어보면은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 요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리해보면은 부정비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조금 개정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뭐길래 이렇게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을까요? 법안이 사실 요거 그 필기시험 그 하나만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가나다라 해서 뭐 거너, 겨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되게 한 많네요. 16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엔 이제 논란이 되는 거 한 세 가지 정도를 추려봤어요. 먼저 가항인데요. 이제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함. 즉 이제 이사회 소집할 때 그냥 막 소집하는 게 아니라 공지를 늘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항입니다. 현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임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엄격하게 이제 그런 활동들을 보겠다는 그런 거겠죠. 사실 아래에 뭐 자세한 개정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요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제일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필기 시험을 거치도록 함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현행은요, 이제 교육청에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인사권을 어떻게 이제 사용할지를 좀 고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그냥 교육청으로 위탁하겠다. 그런 내용이라서 약간 좀 이제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공교육 체제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많은 지원금도 이렇게 교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게 조금은 더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좋은데 그런 좀 찬성하는 여론도 꽤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찬성하는 여론들을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채용을 하면서 사실 뭐 이렇게 좀 부정한 방법으로 좀 뭐 돈을 주면은 조금 뭐 문제를 먼저 준다던가 뭐 돈을 주면 약간 좀 높은 점수를 줘서 합격을 한다던가 뭐 그런 비리들이 이제 몇몇 학교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몇몇 학교에서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관리를 개정이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립학교가 완벽하게 이제 사립학교의 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맞다. 요렇게 좀 얘기하는 쪽이 이제 찬성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사립학교 교원의 월급은 그 정부 제대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하는 여론의 입장은 뭔가요? 반대하는 여론은 이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좀 과히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인사권을 네,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사실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하라는 대로 좀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도 어느 정도 뭐 방향은 같이 하나 그래도 사립학교만의 자율성 혹은 사립학교만의 특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침해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사립학교가 다 부정하게 사람을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뭐 영화라든가 이제 뭐 그런 데 보면 이제 좀 그런 부정한 부분을 보여주는 영화가 그쵸. 너무 많잖아요. 사립학교가 너무 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요라고 영화를 만들면 사실 재미가 없겠죠. 상품성인데 안 되니까 역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 사립학교는 좀 그런 곳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데 몇몇 사학의 그런 비리를 두고 전체의 어떤 부정부패다라고 매도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의견들이 반대라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의견이 좀 팽팽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등의 그런 임용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목별 그 내용이랑 교육학 정도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1차라는 것을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검증받은. 검증이 된 그쵸. 교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2차에서는 뭐 학교마다의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닐까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자율성을 과하게 침해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뭐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또 다를 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뭐 사립학교를 다녀보지도 않고 학생 때도 안 다녀봤고 그리고 뭐 와서도 전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약간 그냥 그런 걱정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이 사람이 진짜 어느 부분에서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고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방향이랑 정말 맞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걸 나쁘게 활용을 하면 약간 또 안 좋겠지만 우리 학교는 약간 요런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쪽으로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서 데려와서 함께 하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험을 통과할 통과하기엔 수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그쵸. 같고. 그런 경우 그게 뭐 약간 물론 뭐 자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잘못 활용하면 나쁘게 활용하면 또 부정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립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뭐 정확히 말을 하면은 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이거 끝나고 슬쩍 몇 개만 네. 그런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법 개정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저희 학교도 그냥 작은 도시에 있는 그냥 작은 학교였지만 너무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그런 핑계로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벌써 옛날 일이니까. 음, 근데 요즘은 많이 개정이 되었겠지만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공교육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었고 진작부터 이렇게 됐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립학교를 나왔거든요. 지방 소도시에 사립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다니는 당시에 이사장이 구속됐었어요. 아마 뭐 돈에 관련된 일로. 그래서 다들 우리는 사립학교에 조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립학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민족 일제강점기급 무렵에 막 이렇게 어디 우리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좋은 의도로 사립학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사학의 모습들을 지금 잘 보여주신다면 이런 법안까지도 안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돈이 무섭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돈이 지배하는 거지 뭐 이사장이 지배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뭐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학의 운영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저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모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고 뭐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다 그냥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정상화를 네. 어떤 면에서 정상화를 바랍니다. 그래 사립도 좀 그런
학교 정상 거기는 그냥 학교 업무 말고 학교 정상화 그런 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고교학점제에 관한 이야기 전해주세요. 네, 제가 고교 학점제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몇 번 틀릴 수도 있어요.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교 학점제에 관한 소식인데요. 저희가 팟캐스트 교육감 1회를 준비하면서도 고교 학점제에 대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또 초등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교사고 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다음에 다뤄야겠다. 이렇게 좀 특집으로 다뤄보자라고 좀 미루어 두었었는데 요즘 다시금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주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 계기로 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말 그대로 고교 학점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점제 수업 방식입니다. 보통 학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대학교에서 대학교. 많이 대학교 하면 너 학점이 몇이냐, 뭐 이번에 학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방어율 막 이런 거. 네, 대학에서 많이 실시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졸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학점이 배정되어 있는 수업을 골라서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방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고등학생들도 희망하는 뭐 진로, 아니면 자기의 수업 특성, 아니면 적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된다는 거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뭐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 초등학교나 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간표를 짜잖아요. 짜서 주는 걸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각자의 뭐 진로 선호 학습 양식에 따라서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들어보면 이제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이렇게 그쵸. 수업을 선택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고등학교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뭐 학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틀인데 그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세 가지 꼭지를 한번 큰 거를 골라봤는데요. 우선 3년간 듣게 되는 총 수업의 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3년간 2,89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꽤 많죠. 네. 2023년까지는 2,720시간으로 줄고요. 전면 적용이 되는 2025년에는 2,560시간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절대평가가 시행된다는 점인데요. 사실 뭐 저희 때도 그랬고 그쵸. 등급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전교에 몇 명까지는 뭐 1등급을 줄 수 있고 4% 뭐 이런 그쵸? 식으로. 뭐 네. 4%, 11%뭐 네. 그랬나요? 네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학점이 시행되기 때문에 대학교처럼 A학점, B학점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기준이 뭐 성취율이라는 것과 출석률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90% 이상일 때는 A학점, 80% 이상일 때는 B학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된다고 해요. 다만 2025년이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과도기의 단계인 23년, 24년에는 지금처럼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를 하고 주요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미이수 제도인데요. 여러분 혹시 F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혹시 저도, 있나요? 저도 없습니다. 네. 네, 저도 아쉽게 F보다 뭘 선호하시는? F를 하면은 네,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또 만나야 되잖아. 네, 그건 귀찮아서 D 마이너스를 보루로 했던 거. 아, 네.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 시험을 못 봐서 다시 그 수업을 들었던 적 있나요? 그런 적은 없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없죠. 저희 대학 전까지는 없죠. 네. 네, 이제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해요. 평가에서 뭐 10점 맞았다고 해서 너 내년에 나 다시 공부하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성취율, 그러니까 뭐 어떤 성적을 냈을 때 40% 미만이 되고 혹은 출석률이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다면 수업을 듣지 않은 걸로 처리하고 다시 이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점제다 보니까 네. 뭐 다른 수업을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뭐 학점을 채우면 되겠죠? 근데 대학에서 F 받는 거랑 비슷한데 준비 기간이 24년까지는 바로 적용하지 않고요. 국영수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요 과목에서도 성취율이 낮을 경우에는 F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충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좋은 것 같다. 네. 그렇죠. 열심히 듣겠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러다 고등학교를 4년 다닐 수도 있겠는데요, 잘못하면? 학점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계절 학기가 생길라나?
그런 지점들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과목들이 그러면은 저희 대학교 때처럼 이제 과목들이 막 되게 많이 개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쵸. 일단 뭐 주지 과목에 대한 과목도 개설이 될 거고 뭐 진로 적성이면은 그에 맞는 과목들이 개설이 되면 저희가 막 약간 수강 신청하듯이 이제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건데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뉴스 같은 데서도 이제 말씀드린 거 보면은 저출생을 고려해서 교사 채용을 줄이고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이 좀 부족해지는 경우가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학교 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 학생들도 없고 선생님도 많이 없는 곳은 수업을 여러 가지를 개설하기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도농 격차나 혹은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처럼 약간 교육적 효과가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우려가 조금 생기는데요. 혹시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는 당연히 교육부에서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안을 마련했는데 크게 보면은 학교에서 모든 거를 감당하지 말고 학교끼리의 협력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단계적인 부분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올해는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이나 교육과정, 지침 등을 정리하고요. 핵심 교원을 양성하는 데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뿐만이 아니라 학교 간에 뭔가 교류하면서 같이 이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학교 밖 공동 운영, 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교육 운영에 대한 지침도 마련을 해서 학점이 뭐 시골이라고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한정되게 운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요. 핵심 교원 양성을 마무리하고 연구학교 등을 이렇게 다량으로 지정해서 교원을 추가 배치하기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 전에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운영 경험을 축적하도록 100%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연구학교가 되는 건가요? 연구학교 또는 선도학교로 미리 아, 그것을 일부라도 운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음, 또한 미래형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요. 사실 지금의 이런 시스템상에서는 교사를 배치 추가하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제 2023년, 2024년이 이제 준비하는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교학점제에 알맞은 공간이 조성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미래형 교원 수급 계획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이스 상에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사이트를 2024년까지 개통을 하게 된다고 했고요. 이런 단계를 쭉 거쳐서 2025년 드디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학점제가 전면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 전 듣다 보니 질문이 있는데 궁금한 게 뭐 기본 필수 이수 과목이 있고 뭐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모든 걸 다 선택을에 맡기는지 또 과연 그게 옳은 방식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고요. 지금 고교학점제를 가지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좀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교원 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많이 내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막상 교수님들이나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잘하면 지금 너무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중등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의견이 좀 반반씩 갈리고 이러더라고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런 입장들이 무엇이 또 있을지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점과 예상되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런 거를 저희가 초등이라서 자세하게 막 얘기하기도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한번 모셔놓고 네. 또 뭐 관련된 교수님 연락할 수 있으면 또 전화도 한번 해보면서 좀 특집 기획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네, 저희가 뭐 역량은 부족하지만 네, 지금 사학법 개정하고 고교학점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교육이 통과된 법안 중에 초등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사실 교육위를 거치면서 후퇴했습니다. 기존에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했으나 이제 이게 국가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라는 내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10만 입법 청원을 성사시킨 정교조에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요. 또 다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이 통과되었는데 교총에서는 이 법안 자체는 찬성하지만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 시행 몇 년 전에 이제 계속 시행됐던 일제고사. 흔히 우리가 부르는 일제고사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어렵네요. 근데 참 어쨌든 입법 청원을 국민들이 한 거잖아요. 교사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하지만 어쨌든 교원단체에서 진행을 했던 청원이기 때문에 한 건데 이런 교육위원회를 거치면서 그게 쏙 빠져버리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그게 아마 교원 수급 문제랑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그냥 생각해보면 예산 문제도 네네. 조금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교원 수급 문제가 곧 예산 문제고 그 월급 그런- 문제. 그 괴리라고 하나요? 그런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 생각한 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20명 어쨌든 그리고 청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했는데 뭐 교육부에서는 정작 27명이잖아요. 그 7명에 그죠. 대한 차이는 사실 한 학급을 만들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쵸. 작은 학교에는 7명도 많은 학급일 텐데 참 그거를 어떻게 그냥 같은 그 용어로 최저 이렇게라고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조금 조금 전국적인 단위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네. 네, 좀 아쉽습니다. 출생률을 하려고 노력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20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저는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느낌도 가끔 듭니다. 네. 그래서 법안에 대한 뭐 왜 그런 논의 과정에서 왜 그런 게 빠지게 되었는지 그런 기록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추후에 또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되게 좀 커다란 덩어리의 주제라고 해야 할까요? 그쵸. 어떤 네. 큼직큼직하고 좀 이슈가 사회적으로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뉴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좀 체계적이다, 나름. 그냥 저희한테 공문들이 오면은, 이게 왜 왔나 싶었는데,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며칠 뒤에 뭐가 나한테 날아오겠다가 조금 보이는. 실제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 어떤 거 저희- 날아왔어요? 뭐 1회 한번 뉴스 했잖아요. 네. 하고서 보니까 공문으로 뭐 이제 뭐 그 교육 교육 회복. 회복에 대한 것도 내려오고 그게 학교에서 막 협의가 되면서 정말로 음. 와 이거 미리 알고 있는 느낌? 보겠구나. 그리고 약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초등 상황만 그냥 알고 그냥 이것만 있고 중고등 상황에 크게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쵸. 이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오늘 얘기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나 우리나라 교육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또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하지마, 뉴스를. 하지마. 하죠. 드러나 봅시다. 그러니까 정말 뉴스를 보고 싶으면, 이게 정말 어떤 건지에 대한 본인이 판단을 하고 싶으면 교육부를 들어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실제 있는 그러니까, 원문. 네, 그러니까 원문을 보고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어쨌든 언론사별로 조금 이렇게 맞아요. 다른 뉘앙스가- 의견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조금 잘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진짜 만약에 이걸 보시면서 나도 내용이 궁금하다 싶으면은 교육부에 들어가셔서 교육부의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거나 교육부의 어떤 회의록 정리해 준 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전혀 싶습니다. 민감하지 않은 발언이었어요. 아, 네. 네. 그 왜 뭘 조심스럽게. 혹시라도. 그리고 지금 사학법 개정 같은 경우는 각 정치랑 또 연결돼 가지고 정당이라던가 각종 단체가 1인 시위도 하고 막 발언도 하고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교육계 이슈가 굉장히 정치권과 다 연결돼서 물려 있구나. 네. 저희가 뭐 오늘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 뉴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제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 교육감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여느 날 여느 교실에서도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4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고요. 이번 주도 선생님들 무탈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무탈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2차 접종이에요. 와, 드디어. 드디어 네. 2차 접종 이번 주에 하고 찍을 수 있겠죠? 네, 무사히 오시기를 네.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안녕.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